네, 애널리스트 리포트로 이어가도록 하죠. 김성근 선임연구위원 오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얼마 전부터 그 테마틱 레이더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간하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본 거는 에피소드 6, 여섯 번째 보고서까지였는데 이거는 어떻게 비정기적으로 계속해서 테마에 대한 이야기들을 담아서 나오는 건가요? 그 현재 이제 시장에서 좀 주목하고 있는 다양한 이슈들에 대해서 조금 접근하기 쉽게 네. 그런 이슈들을 좀 접근하기 쉽게 그런 목적으로 좀 작성을 했습니다. 사실 뭐 여러 가지 정치, 사회, 경제적인 이슈들이 그날그날 굉장히 많아요. 이게 분명히 어떤 식으로든 시장에 영향을 주고 그게 이제 우리 투자 판단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을 텐데 어떤 관점에서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는 사실 직관적으로 파악하기 쉽지 않은 것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도움을 좀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제가 본 이제 보고서들에는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전 관련해 있는 테마는 어떤 시각으로 봐야 하는지, 그리고 미국의 관세 정책 관련한 테마는 어떻게 봐야 하는지, 또 중국 테크 종목들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어떻게 봐야 하는지 뭐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이 가운데 어떤 이야기를 나누게 될지 일단은 오늘의 주제입니다. 우크라이나 협상과 트럼프 관세 이 두 가지 주제 네. 가지고 오늘은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종전과 관련한 협상이 이제 뭐 이런저런 다각도로 이루어지는 가운데 미국과 우크라이나 고위급 회담이 이번 주 사우디에서 예정이 돼 있는 네, 상황이에요. 네. 앞서서 뭐 해빙 무드가 느껴진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찌됐든 종전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당사국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외에도 유럽 지역 국가들이 굉장히 좀 시끄럽더라고요. 네, 재무장에 대한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는데 네. 어떤 연결고리가 있는 건지 일단 이슈를 전체로 좀 볼까요? 네. 우선 그 현재 이제 시장에서 좀 화두가 되고 있는 이 우크라이나 협정은 이제 돌이켜 보면은 한 지난 2월 정도에 네. 트럼프하고 이제 푸틴 사이에 어떤 통화가 이제 연결이 됐고 둘 사이에 우크라이나 이제 휴전에 대한 이제 얘기가 나오면서 본격적으로 이런 이슈가 좀 화두가 되었었는데 사실 이제 이 휴전 그 협상으로 인해서 네. 뭔가 실질적으로 이제 실질적인 변화를 겪고 있는 지역이 어떻게 보면은 미국이나 러시아도 물론 뭐 겪겠지만 네네. 그보다도 약간 유럽이 훨씬 더 좀 더 유의미한 그런 변화를 지금 겪고 있는 그런 상태여서 네네. 근데 이제 유럽이 이번 그 휴전 협상에 좀 관심을 이렇게 좀 가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제 러시아가 22년도에 약간 어떻게 보면 예고 없이 우크라이나를 이제 침공을 하는 네. 그런 사태가 있고 유럽 입장에서는 이거를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네. 막아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번 그 휴전이 좀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는지 이 부분에 굉장히 좀 촉각을 쏟고 있고 다만 휴전 과정에서 유럽을 제외하고 좀 미국, 러시아 중심으로 자꾸 하려다 보니까 네. 약간 안보에 대한 그런 위기의식 이런 것들이 좀 부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럽 입장에서는 미국이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서의 종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러시아 쪽에 조금 더 가까워져 있다라는 게 좀 부담이 될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그래서 러시아의 앞으로의 행보에 대한 걱정도 유럽 국가들은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고 하다 보니 유럽 국가들의 재무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라는 걸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은데 재무장이라는 세 글자가 최근에 굉장히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이게 실질적으로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요? 네. 크게는 이제 두 가지 분야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선 첫 번째로는 그 지난 2월 23일에 독일에서 이제 연방 선거가 열렸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있는 그 차트 한번 참고해 보시면은 그 이번 선거로 인해서 일단 제1 정당이 이제 바뀌었고요. 네. 원래는 이제 그 SPD 3인당 중심의 정부에서 지금은 CDU 중심의 정부로 바뀌었는데 네. 이번 CDU 그 정당 대표가 독일에는 이제 재정 적자를 사실상 내면 안 되는 그런 규칙이 있는데 네. 이거를 방위비 지출에 한해서는 완화를 시키겠다. 예외를 두겠다는 예, 거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예외를 둬가지고 적극적으로 좀 방위비 지출을 늘려가지고 독일이 그냥 자치적으로 좀 안정을 꾀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겠다라는 부분이고요. 또 EU 차원에서도 네. 이제 재무장 카드를 또 들고 나왔는데 그 독일에도 그런 재정 수칙들이 있지만 네. EU 차원에서도 이제 GDP의 3%를 넘기면 안 된다는 그런 수칙이 원래는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것보다 더 높은 적자를 이제 기록하고 있는 뭐 프랑스나 이탈리아나 그런 국가들은
이미 적자 폭이 워낙 크기 때문에 네. 이제 방위비를 더 이상 늘리기 힘든데 이제 요 수칙을 이제 EU 차원에서 좀 완화시켜 주겠다라고 이제 최근에 또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어떤 유럽 국가들도 좀 저런 수칙에 좀 구애받지 않고 방위비 지출을 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또 조성될 수 있어서 이 두 가지 네. 채널을 통한 어떤 재무장 움직임이 좀 기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뭐 유럽 국가들 같은 경우는 재정 적자의 폭을 제한해야 하거나 아니면 이제 적자 자체를 내면 안 되는 뭐 그런 이제 내부적인 룰이 있는 상황인데 이걸 방위비를 증진하는 데 있어서는 좀 예외를 두고 룸을 열어두겠다라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네요. 네, 독일을 맞습니다. 중심으로 해서 이외 EU 국가들도 네. 마찬가지로 진행을 하고 있고. 그걸 사실 유럽 시장이 최근에 워낙 좋아요. 그 이제 방산주들의 흐름도 워낙 괜찮은 맞습니다. 상황인데 뭐 이런 기대를 일단은 뭐 관련된 종목들이 다 반영하고 있다라고 봐야겠네요. 네, 그 실제로 이제 유럽 그 방산 주식들의 그 주가 추이를 한번 네. 또 보시더라도 사실 이제 미국 방산 기업들하고 유럽하고 사실 별다른 그 차이는 안 보이다가 이번 그 휴전 협상이 본격적으로 그러네요. 좀 추진된 이후부터 둘 사이의 그 괴리가 굉장히 좀 커졌습니다. 미국은 굉장히 좀 부진하고 이제 유럽만 본격적으로 굉장히 좀 빠른 속도로 올라가는 그런 흐름들이 펼쳐져 있어서 이제 이런 그 재무장으로 인한 어떤 수혜를 지금 벌써 좀 많이 좀 네. 반영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이런 어떤 실질적인 변화까지 이제 감지가 되면서 어떤 유럽 방위주들에 대한 관심은 더 가져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사실 이 주가 움직인 걸 흐름을 좀 보면 워낙 글로벌 방산 그리고 미국 방산과 유럽 방산의 이 주가 움직임의 폭이 굉장히 차이가 좀 나는 상황이에요. 특히 미국 방산과 유럽 방산만 놓고 봤을 때 유럽의 방산주들의 움직임이 워낙 이제 가파르게 위로 향했기 때문에 어디까지 더 갈 것인가? 실질적으로 더 반영할 것이 있는 건가라는 부분에 대한 고민은 또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에 대한 답변을 네. 좀 주신다. 물론 좀 많이 오르기는 했지만 이번 그 EU 차원에서 그 방위비 지출에 이제 추가적으로 좀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을 한 8천억 유로 정도로 이제 추정을 하고 있는데 네. 이제 그 정도 규모를 이제 현재 그 EU 차원의 어떤 방위비 지출하고 비교해 보면은 지금 현재 수준에서 한 3천억 유로 정도를 24년 기준으로 네. 3천억 유로 정도를 사용을 했는데 이제 24년 지출하고 어떤 그 8천억 유로의 추가 지출 규모를 감안하면은 앞으로 좀 성장할 수 있는 그 규모 자체가 그러네요. 상당히 좀 유의미하다라고 네. 이제 평가를 하고 있어서 물론 이제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뭐 단기적인 어떤 뭐 변동성 이런 건 있을 수 있겠지만 충분히 더 지속 가능한 성장은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일단 뭐 기대를 바탕으로 주가가 빠르게 움직인 건 사실이고 그로 인해 단기적인 변동성이 뭐 없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는 힘듭니다만 이제 유럽 지역에서의 방위비 지출에 대한 계획이 훨씬 더 룸이 크게 남아 있다라는 관점이라면 앞으로의 주가 흐름에 대해서도 방향은 좀 기대를 갖고 봐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네. 얘기를 주신 것 같아요. 보니까 유럽 지역에서 이제 방위비를 늘릴 때 그걸 영내에서 특히 좀 많이 쓸 수 있도록 하겠다. 뭐 바이 유러피언 맞습니다. 네, 그런 네. 이야기들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유럽 지역 내 방산 관련돼 있는 기업들에는 계속해서 관심 가져볼 만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주셨고요.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트럼프 관세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죠. 뭐 중국과도 계속해서 뭔가를 주고받고 있는 상황이고 상호 관세에 대한 이야기도 이미 해놓은 상황이고 또 뭐 멕시코나 캐나다에 대해서도 어쨌든 뭐좀 밀고 당기고 하는 게 있긴 합니다만 뭔가 방향으로 봤을 때는 결국 관세를 때리고 가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고 이외 철강 알루미늄에 대해서도 이번 주부터 이제 관세를 부과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굉장히 이제 전방위적인 관세 정책들을 내놓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 정리를 좀 해볼까요? 네. 여기 있는 그 표를 참고해 보시더라도 네. 사실 그 취임 첫날부터 뭐 캐나다, 이제 멕시코, 중국 여기에 대해서 이제 관세를 이제 부과를 하겠다 이제 얘기를 했고 실제로 이제 2월부터 이거를 좀 본격적으로 네. 좀 추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제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제 원래 뭐 한 달간 유예를 하고 네. 그게 이제 3월 초 돼가지고 한 번 더 유예를 안 한다고 하다가 네. 결국에는 이제 일부 품목들에 대해서는 4월 2일까지 또 한 번 더 유예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은 혼란스러운 네. 그런 방식으로 지금 맞아요. 관세 정책을 추진을 하고 있어서 여기에 따른 그 어떤
불확실성 차트를 또 한번 참고를 해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현재 그 어떤 무역 정책 관련된 불확실성 그 추이를 보게 되면은 물론 이제 트럼프 일기 때도 이제 중국에 대해서 어떤 그 무역 관제라든지 뭐 무역 분쟁이라든지 이런 그 정책들을 많이 펼쳤지만 그때에 비해서도 지금 이 월등히 높은 그러네요. 그런 불확실성을 좀 보이고 있을 정도로 지금 현재 트럼프 행정부의 취임 후 어떤 관제 정책이 굉장히 좀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이고 예,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미국 시장을 비롯한 좀 글로벌 시장에 네. 부정적으로 좀 작용하고 있다라고 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 이제 보여드렸던 유럽 방산주를 중심으로 유럽 지역 같은 경우는 분위기가 굉장히 주식시장 중심으로 괜찮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사실 연초 이후에 미국장은 꽤 불안정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 중심에는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적극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관세에 대한 부분, 그로 인한 불확실성에 대한 걱정, 이게 좀 네. 반영이 돼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신 것 같은데 그게 실질적인 경제 관점에서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건지 저희가 특히 관세와 관련해서 좀 신경을 써야 하는 부분은 뭔지를 좀 짚어주세요. 우선 그 관세 정책 자체가 네. 뭔가 실질적으로 뭐 실업률을 높이거나 혹은 이제 뭐 고용자 수를 낮추거나 아직 거기까지 이제 영향이 갔다고 보긴 힘든데 아직은 네. 일단 관세를 이제 이런 식으로 좀 추진을 하고 굉장히 좀 혼란스럽게 추진을 하다 보니까 소비자들의 일단 심리에는 이미 좀 굉장히 좀 많이 타격을 좀 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미시간대 소비자 신뢰지수나 뭐 컨퍼런스 보드 기준으로 보든 약간 올해 들어서 좀 굉장히 좀 큰 폭으로 약간 좀 하락을 하고 있는 예, 그런 경향이 좀 나타나고 있고 또 인플레이션 관련해서도 이제 이게 굉장히 좀 안정적으로 좀 내려오는 그런 좀 흐름들을 보이다가 소비자들 입장에서 트럼프가 이제 뭐 멕시코, 캐나다, 중국 이런 데에 대해서 관세를 이제 부과하겠다고 하니까 이렇게 되면은 향후 1년 내다 봤을 때 인플레이션이 더 올라가는 거 아닌가라는 네네네. 그런 소비자들의 우려가 지금 이제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우려들이 지금 어떤 미국 내 좀 소비 감소, 예, 이런 우려들을 확실히 좀 확산시키고 있는 그런 촉매제로 좀 작용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2월 초부터 현재까지의 어떤 업종별 수익률을 또 참고해 네. 보시면 전반적으로 이제 좀 상대적으로 좀 강세를 보였던 업종들이 이제 죄다 약간 좀 경기 방어 성향을 좀 가지고 있는 그런 업종들입니다. 통신, 음식료, 보험. 네, 통신, 음식료, 보험 그리고 뭔가 이제 경기가 좋을 때 오르는 뭐 자동차라든지 그러네요. 예, 임의 소비재라든지 이런 분야들은 좀 굉장히 좀 큰 폭으로 좀 하락을 해가지고 주식시장도 어떤 이런 소비자들의 그 위축에 따른 경기 우려도 지금 일부 좀 반영해 나가고 있는 상태라고 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주황색 선을 보시면은 네. 이제 이게 그 시클리컬 그러니까 경기가 좋았을 때 오르는 그런 업종들 대비해서 경기 방어 그러니까 디펜시브 업종 대비한 그 상대 강도라고 네네네. 이제 보시면 되는데 이제 요게 그 1월 한 중순부터 계속해서 이 상대 강도가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기 방어 업종들이 상대적으로 더 좋은 퍼포먼스를 이제 보여주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를 좀 가지고 있고 네. 이제 이런 흐름들을 좀 촉발하는 이제 주 원인 중 하나가 앞서 말씀드린 그런 경기 관련 우려인데 계속해서 이제 그 경기 어떤 지표들이 예상치를 하회하다 보니까 네. 이제 이런 좀 흐름들이 좀 나타나면서 전체 어떤 미국 그 증시를 좀 짓누르고 있는 예, 그런 흐름으로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전방위적인 관세에 대한 이야기들이 아직 실질적인 뭐 구인 건수의 영향이라거나 하는 쪽으로 직접적으로 나타나고 있지는 않지만 소비자들의 경계 심리는 굉장히 높아져 있고 하다 보니 이제 주식시장의 반응도 그와 맞물려서 네. 경기에 대해서 조금 보수적인 입장을 취했을 때 움직일 수 있는 것들이 위로 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주신 것 같고 관세와 관련해서 저희가 이제 가장 좀 신경 써서 걱정하고 보고 있는 건 트럼프 대통령이 주말에도 이야기를 했어요. 4월이 상호관세 부과는 예정대로 진행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이 상호관세에 대해서 어떻게 봐야 하는 건지 그거 좀 정리를 해볼까요? 네. 일단 그 상호관세라는 거는 결국에는 뭐 예를 들어 인도가 미국산 수입품에 대해서 10% 관세를 이제 부과한다고 하면은 미국도 똑같이 이제 인도산 수입품에 대해서 10%를 이제 부과하겠다. 맞추겠다는 거죠. 예, 네. 그게 이제 핵심 그 취지이고요. 실제로 이 차트를 또 참고해 보시면은 네. 이건 이제 어떤 평균 관세율을 나타낸 그런 차트인데
미국이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평균적으로 관세율이 확실히 좀 낮기는 낮습니다. 미국이 한 2.2% 정도를 좀 적용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인도나 브라질이나 베트남 같은 어떤 좀 EM 관련 EM 국가들은 이제 이런 평균 관세율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네. 이제 정말 좀 이론대로 좀 상호 관세를 이제 부과하게 되면은 미국은 뭐 인도산 수입품에 대해서 뭐 한 10% 이상 이렇게 뭐 부과하겠다, 약간 네. 이런 취지로 좀 해석을 할 수 있고. 근데 이제 여기 이 상호 관세 관련해서 네. 지금 약간 특별히 좀 더 우려가 되고 있는 그 부분 중 하나가 이제 단순 그 관세율뿐만 아니고 어떤 부가가치세라고 부를 수 있는 이 VAT에 네, 대해서도 네. 관세처럼 뭐 아. 생각을 하고 우리는 조치를 취하겠다라는 네. 그런 입장을 좀 보여서 이제 이거를 둘러싼 어떤 불확실성이 굉장히 높은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부가가치세 관련해서는 유럽 지역에 특히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네. 이야기가 있던데 어떤 얘기인가요? 그 일단 미국은 사실 부가가치세를 적용을 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근데 반면에 이제 유럽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주요국들이 한 20%에 달하는 그런 부가가치세를 좀 부과를 하고 있다 보니까 그래요. 그런 거를 감안하게 되면은 미국이 EU산 어떤 수입품에 대해 좀 적용할 수 있는 좀 관세율이 생각보다 좀 높을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할 수 있게 됐고, 근데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가장 큰 이유가 EU하고 미국은 굉장히 어떤 좀 무역 측면에서 굉장히 좀 활발한 좀 네. 파트너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 사실 어떤 뭐 특정 품목에 이게 교역이 좀 한정되어 있지 않고 뭐 산업재, 의약품, 뭐 에너지 다방면으로 좀 그러네요. 커버를 하고 네. 있어서 미국의 어떤 EU 관세 이런 게 이제 본격적으로 좀 추진이 되게 되면은 좀 더 지금보다도 더 좀 혼란스러운 상황이 올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사실 이 정책의 뭐 내용이나 그리고 집행 시기 같은 것에 대한 불확실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다 보니 저희가 향후의 방향성이 혼란스럽겠다, 뭔가 서로 간에 부담이 되는 일들이 생기겠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답은 내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에 대한 해답을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정책 관련한 불확실성들이 굉장히 많아 보이는데 투자자들은 어떤 판단을 해야 할까요? 네, 그래서 현재 같은 국면에서는 지난 국면들보다도 훨씬 더 약간 분산에 신경을 좀 써야 되는 그런 국면이라고 좀 저는 분산. 네. 그 판단이 되고 있고, 네. 물론 저희가 이제 뭐 AI나 기존 성장 테마에 대해서 뭐 긍정적으로 여전히 평가를 하고 있지만, 이제 그러니까 뭐 전적으로 뭐 테크에 이제 올인을 한다 이런 선택보다는 이제 테크 외에도 어떤 이런 관세 불확실성이나 경기에서 좀 상대적으로 좀 자유로울 수 있는 어떤 뭐 헬스케어라든지 혹은 좀 우크라이나 테마 수혜를 좀 볼 수 있는 뭐 방산주라든지 네. 이런 쪽에 관심을 돌려봐도 괜찮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 휴전이 지금보다 조금 더 본격적으로 좀 진척을 하게 된다면은 네. 지금은 이제 방산이 좀 주목을 받고 있지만 그 시점 가서는 좀 인프라도 어떻게 보면은 재건 및 인프라도 재건 관련해서. 네. 네. 그쪽 분야도 어떻게 보면 좀 본격적으로 좀 관심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뭐 리밸런싱 그리고 업종별 또 국가별 분산에 대한 이야기를 지난해 말 정도부터는 계속해서 드렸던 것 같아요. 일단 지금 세계 정세의 방향성 또한 그쪽으로 맞춰가고 있기 때문에 포트폴리오를 좀 다변화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주신 것 같고, 그 다변화하는 과정 안에서 시기별로 어떤 테마에 관심을 가져야 할지는 앞서 소개드렸던 테마틱 레이더라는 보고서 또 참고하시면 많은 답을 얻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애널리스트 리포트는 김성근 선임연구위원 모시고 함께했고요.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얘기로 다시 뵙도록 하죠.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저희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뵐게요. 고맙습니다.